네. 재개발 재건축에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 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세무 전문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요. 대한민국 압도적 넘버원 다솔 세무법인 총괄 대표신 예, 안선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세청 공무원 13년 그리고 네. 그 위에 세무 일을 하시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짜릿한 순간이 있으셨을 텐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세무 좀 짜릿한 순간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 동사무소 공무원께서 네. 아버지한테 오시니까 그 자녀한테 뭐 농지나 이런 걸 주면 농사 짓는 자녀한테 주면은 세금 네. 없다고 말을 듣고는 임야하고 그 목장 농지하고 주택하고 농지를 다 줘버린 거예요. 큰아들한테. 농사 짓는 농지만 줘야 되는데 네. 이제 제일 큰 것이 임야를 줘본 거예요. 임야. 아 농지랑 임야가 달라요? 예, 다르죠. 근데 임야에서 나온 세금만 6억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컸나 봐요. 엄청나게 컸죠.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네. 저보고 세무사님 이 세금을 해결했다고 알려주라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나는 받은 걸로 할 테니까. 자기가 뭘 팔아서라도 세금 낼 테니까. 근데 아버지가 꼼꼼한 양반이 내가 뭘 해결했다면 어떻게 해결했냐고 물을 텐데. 당연히 그렇죠. 또 어떻게 거짓말하냐.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한 2주 동안 고민하다가 현장을 제가 가보기로 했어요. 네. 그 현장 갔는데 제가 딱 집에서 보니까 한 4km 정도 돼요. 네. 그 임야까지 제가 걸어갔죠. 무슨 임야를 줬냐고. 네네. 세상에 500m 전방에 딱 갔는데 예. 밤나무가 심어진 거예요. 밤나무. 네. 오. 그 산을 다 비워내고 15년 전에 밤나무를 심어서 네네. 그게 밤나무 단지가 돼 있는 거예요. 농작물인 거. 그런 그래서 건가요? 그게 이제 과수원이 되잖아요. 과수원. 밤나무는. 과수원도 다르죠. 예, 과수원은 농지로 취급을 한단 농지 말이죠. 취급해서, 예. 그래서 세금 6억을 깎아줬잖아요, 거기서. 야, 세상에 제가 저는 지금 평생 그 짜릿한 기분을 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야. 앉아서 일하지 말고 발로 뛰라는 것이 제가 후배들한테 늘 현장을 가봐라. 아, 현장 가서 답을 찾아야지 머리 갖고 답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세무도 현장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세무 현장이 답이 계산하는 있어요. 거, 계산기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히스토리를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아.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에 다. 세무도 예. 현장에 답이 있다. 예. 너무 멋있어요. 부동산도 그런가요? 부동산은 무조건 현장입니다. 아, 그렇구나. 첫째도 있지, 둘째도 있지. 맞습니다. 예. 야. 세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제 아파트 위주의 주택일 텐데 네, 주 아파트나 주택에 관련해서도 기억나시는 좀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주택이 보상받는다고 해가지고 현장을 네. 제가 가보기로 또 했어요. 오. 갔는데 보통 주택을 지으면 1층하고 2층하고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올라가. 네. 그러면 주택이 한 평이라도 1제곱미터라도 더 컸으면 전체를 비과세 받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네네. 근데 이게 똑같이 올라갔는데 현장을 딱 가보니까 이 주택 1층은 식당을 하고 있고 2층이 사는 건데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 계단이에요. 아. 이 계단이 외부 계단이면은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 면적에는 안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는 거다. 네. 네. 그 대신 2층으로 건축 면적으로 넣어서 네. 2층이 더 크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현장 가서 봐가지고 외부 계단이 나와가지고 전체가 비과세가 된 거죠. 아 이게 주택이 50%가 넘어가니까. 주택으로 쳐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 거기다가 또 무허가가 일부가 또 있어가지고 예. 무허가도 주택으로 인정해주거든요. 주택 무허가도 인정해줘요? 인정해줘요. 야 대박. 예. 그래서 이제 주택이 더 크다는 거 해가지고 세금 한 6억 정도를 또 절세한 사례가 있고요. 야, 멋지다. 현장에 답이 있어요. 진짜 현장에 답이 있네요. 또 하나는 이 겸용주택을 지어놨는데 예. 보통은 상가가 70%고 주택이 30%이기 때문에 예. 그게 양도금액이 39억이 있어요. 근데 비과세가 조금밖에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도로변을 따라서 쭉 상가를 짓고 네. 그 뒤편에다가 주택을 지었는데 네.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대문으로 해서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는 300평, 주택은 60평이니까 네네. 원래는 면적 비율대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예. 실제 사용 면적이 다르면 실제 면적으로 받거든요. 아, 또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가 뒤쪽에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네네. 대문을 통해서 주택 사는 사람만 들어가지. 네. 현장을 가가지고 그것이 70%가 주택으로 쓰고 상가는 30%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네. 비과세 면적을 또 넓혀줬죠. 근데 현장을 안 가보면 그건 못 찾는 거예요. 먼저 딱 와가지고 네. 이제 항공 촬영 사진을 보면은 항공 촬영. 건물이 어떻게 들어앉아 있는가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것부터 먼저 보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다음 현장을 한번 가보는 거죠. 네. 가보면 그게 실측을 해보면 그 네.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앉아서 하는 세금하고 발로 하는 세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재건축 재개발 또 네. 최근에는 또 뭐 압구정 같은 경우
경우는 이게 또 지분 문제 때문에 이게 또 예. 조합계 아니고 뭐 신고 사건 뭐 이런 문제들이 예. 많은데 예. 혹시 이런 정비 사업 현장에서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정비 사업 현장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네. 일반적으로 내가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네.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보통 나대지에다 건물 주택을 지으면은 네. 살 때 갖고 있을 때 양도할 때 양도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주택을 사가지고 중간에 용도 변경이나 멸실을 해버리면은 살 때는 주택이었고 주택인데. 중간에 멸실하거나 용도 변경 해버리고 토지. 잔금 때는 나대지가 되거나 근성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변환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어때요? 네. 종전 부동산 취득한 거다고 네. 관천 나오면은 입주권은 바뀌고 입주권 바뀌죠. 준공 떨어지면 새 아파트로 바뀌죠. 네네. 그러면 살 때 갖고 있을 때 양도할 때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네요. 형태가 다 다르네요. 다 달라지죠. 네. 그래서 양도세 계산 방식도 달라지고 비과세 방식도 달라져요. 그렇게 복잡한 건데 일반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크로 땡땡 아파트라고 있죠. 아크로 리버 파크? 네, 아리팍. 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2005년도 가액이 예. 아마 그때 그게 한 5억, 예. 6억 정도 갔었던 그때 거예요. 그랬겠죠. 그랬어요. 예, 예. 근데 거기가 그때 당시에 권리 변환일은 거기는 사업시행 인가일의 권리 변환일이었어요. 네네. 2006년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 바뀌거든요. 네네. 근데 2005년 거기가 5월 달에 사업시행 인가일이 됐는데 네네. 3월 달에 사신 분하고 네. 7월 달에 사신 분하고 세금 차이가 무려 10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사업시행 인가 때는 주택이었는데 관리처분 인가 다음에는 사업시행가 입주권으로 떨어지면 바뀌니까, 입주권으로 바뀌었는데 권리로 바뀌니까. 예. 예. 그 제가 딱 그 한 회사 다니신 분들인데 예. 한 분은 이사님이고 한 분은 부장님이에요. 네네. 한 분 이사님이 어. 예, 2005년 3월 달에 사셨어. 그렇죠. 그때 종전 주택을 사신 거죠. 네. 근데 이 부장님은 2005년 7월 달에 사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2005년 5월 달에 삽시인가 떨어진 다음에 샀으니까 예. 입주권을 샀죠. 어. 거기가 2017년 8월 31일 날 준공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준공 떨어지고 2018년 예, 3월 달하고 7월 달 각각 팔았어요. 엄청 비쌀 때 팔았을 때. 그때 평당 1억짜리. 평당 1억. 처음 넘었어요. 때. 예, 예.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5억, 26억이 팔았는데 20억씩 남았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김 이사님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샀기 때문에 보유기간 전체를 다 인정해주고. 이거 다 인정해주고 20년 이상을. 그렇게 13년이 됐죠. 네. 그게 10년 이상 했으니까 장특공제만 해도 80% 됐잖아요. 그렇죠. 80% 됐죠. 예, 세금 8천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근데 이 부장님은 네. 2017년 8월 30일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돼 버려요. 그러면 이게 준공된 다음부터 계약. 그렇지, 그렇지. 아. 그 1년이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과세도 안 되죠. 장특공제도 안 되죠. 예. 20억 남은 금액의 40%니까 8억이죠. 네. 그래서 한 사람 8억, 8천만 원, 한 사람 8억 냈다니까. 10배 차이 났다니까. 그거 지금 소송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소송하고 난리 났는데 예. 재개발 재건축의 지금 제일 문제는 제가 이제 이거를 8월달 우리 학회에서 제가 보고를 하고 예. 아마 제가 지금 이거를 할 것 같은데 예. 이혼 소지가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를 예. 조합은 입주권으로 변환시켜 가지고 준공 떨어지면 다시 부동산으로 바뀌는 과정은 네. 이거는 세법적 개념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예. 도정법상에서는 이걸 환지로 보기 때문에 네네. 관처가 나더라도 여전히 부동산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권리를 바꿔버리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세법에서 바꾼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 이것이 이혼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장기보유 특공제를 해주고 네. 관처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차익은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 장기보유 특공제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권리가는 낮잖아요. 맞죠. 권리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이 이게 종전 부동산 발생한 양도 차익이거든. 네. 그리고 양도가액 마이너스 권리가액이 이게 입주권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고. 예. 그 뒤에 것이 큰데 장특공제를 안 해줘 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포 1단지 같은 경우가 예. 2023년 11월 30일 날 가사용 승인받아서 입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10월 달에 판 사람하고 네. 입주하고 12월 달에 판 사람하고 예. 세금 차이가 거의 5배 차이 났어요. 30억 넘어갔거든요, 여기가. 그럼 이거 많이 낸 사람들은 뒤집어질 일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억울해갖고. 10월 달에 예. 오신 분이 계약서 써갖고 왔길래 예. 빨리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을 늦춰라. 아. 중국 떨어진다면 해라.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재개발 재건축에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 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관처일하고 중고기 사이 네.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면 네. 세금도 양도세도 많을 뿐더러 비과세 규정도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비과세 못 받을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네네. 꼭 전문가하고 상담 받고 파셔야 됩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아유, 살 때 팔 때가 다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오, 또 있습니까? 1주택자가 그러면 네. 입주권을 사는 게 좋냐 예. 주택을 사는 게 좋냐 그렇죠. 이거는 반대예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 한남 3구역 거를 한남 3구역. 예, 저기
갖고 저기 강남에 있는 집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한남 3구에 가서 네. 관처일 나기 전에 빨리 사라 그러니까 네. 빨리 사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주택을 사잖아요. 그렇죠. 1주택자가 1주택을 사면 네.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돼. 예외 규정이 없어. 그렇죠. 예. 근데 1주택자가 입주권 관처가 나고 입주권을 사면 네네. 3년 안에 팔 수도 있고 예. 못 팔면 실수요자 목적으로 변환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준공 떨어지고 예. 이사 가서 1년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처 나고 이사 가고 준공 떨어지는 데까지 보통 5년에서 7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3년 뒤니까 한 8년 10년 사이에 팔아도 되는데 그렇죠. 주택을 사면 무조건 3년 안에 팔아야 되고 네네. 입주권을 사면은 양도 기한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는 입주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1주택자가 비과세 받기 위해서 사는 거는 네. 부동산 관처 저기 나기 전에 사지 말고 관처 난 다음에 사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내는 사람과 알겠습니다. 비과세 받는 케이스에 다 다릅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이제 지금은 이제 세무사시잖아요. 네. 세무소 측하고 좀 이렇게 좀 부닥칠 일이 좀 있으실 네. 거잖아요. 의견이 네. 달라갖고 네. 세무소에서 이거 절대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좀 뒤집은 사례 혹시 있어요? 그거는 아마 유명한데 저를 검색해 보면은 아마 그 대법원 판례에서 지금 저희들이 4년 소송해갖고 이긴 사례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기셨어요? 와. 네, 그게 네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IMF 때 조세특례 제한법, 예. 조세특례 제한법 99조 3이라는 게 있었어요. 99조 3. 네, 2001년 5월 22일부터 2003년 6월 30일 사이에 네. 취득하는 부동산은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중과세 규정에서 빼주는 그 규정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네. 계산 산식이 네. 양도 당시 기준시가 마이너스 시중 당시 기준시가 분해, 네. 그다음에 5년 되는 날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 당시 기준시가. 네. 그러면 자, 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언제 걸 놓을 것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한 거, 네. 종전주택을 넣을 것이냐, 네. 신축주택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지죠. 가격 예, 근데 저는 분모 분자에 모두 준공 당시 들어가는 것이 법에 맞다. 예, 네. 이론적으로 맞다고 네. 법에 표현한 걸 보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 국세청은 분모는 종전주택이고 네. 분자는 신축주택이라는 거예요. 세금 걷기 좋게. 그러니까 감면 규정이 그렇게 달라져가지고 네. 기왕에 감면 받았다는 사람이 막 2억 3억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 역사이면 큰 금액인데.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200건 정도가 전국으로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전부 모아서 집단 소송이 들어가니까 네네. 과세가 중지됐어요. 일단 이 소송을 지켜보고 나머지를 네. 과세하자. 그게 수천억이 또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오. 그리고 저희 세무사님 14분하고 제가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로펌 그 광장하고 해서 광장. 예, 이걸 소송으로 4년 만에 이끌어냈는데 네. 그래서 승소를 해가지고 그걸 다 취소받았어요. 일단 뒤늦게 또 멋있고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이게 소송에서 지면 소송 안 했던 사람들은 환급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 건은 전부 해줘본 거예요. 소송 안 한 사람까지. 그러면 나머지 꽁꽁으로 다 얻은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우리가 소송 비용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아니 국세청 다 소송 안 한 사람도 해줘버렸으니. 그렇죠. 소송 간 사람들은 소송 수수료를 제대로 내려고 하겠습니까? 안 내겠죠. 예, 그래서 광장에 내야 될 승소금 소송 수수료를 건네라고 애를 먹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뭐 일반 세무사님들은 안수람 세무사가 거기서 떼돈 벌어서 건물 샀다고 소문났는데 완전히 이제 그런 예, 그래서 공익 활동하셨네. 공익 활동만 했습니다. 아유, 예, 그래서 멋지다. 국세청에서는 사실 그때 소송을 할 때 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보고 이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봐도 불합리하거든요. 그 해석이.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도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예, 명분이 없던 과세다 해서 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승소한 짜릿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야,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